저는 제가 예민하다는 걸 굉장히 혐오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예민함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예민한 사람들이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별나 보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어요. 예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사람 많은 곳, 아니면 되게 시끄러운 곳, 감각적인 자극이 막 쏟아지는 곳, 이런 곳에서 진짜 순식간에 기운이 빠져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람 만났을 때도 사람을 되게 좋아하긴 해요. 집순이는 아니고 밖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는데, 동시에 되게 예민해서 같이 있는 사람들의 기분이나 상황이 막 파악이 돼버려서 눈치를 많이 보느라고 진이 좀 금방 빠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나가면 스트레스 받고 진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 조연아의 목요일 밤이라는 그 유튜브 예능이 있는데, 웹 예능이 있는데, 거기에 김범수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되게 공감되는 말이 있어서, 김범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려서 상대방이 어떤 작은 이야기만 해도 너무 데미지를 받고 집에 들어오게 된다. 너덜너덜한 채로 집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너무 많이 아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민함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예민한 사람들이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예민함이란 특징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저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성향을 죽이려고, 모난 성향을 다듬으려고, 예민한 걸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특징을 숨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장점으로 살릴 수 있을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책 2권을 주로 참고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민함이라는 무기라는 책이고, 두 번째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이 2권을 주로 참고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예민한 사람들의 신기한 점 중에 하나는, 예민하면 뭐든지 다 예민하게 다 잘 감지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내 신체의 자각은 오히려 더 무뎌져요. 그러니까 내 예민함을 죽이고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선이 자꾸 바깥으로 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 타인에게 되게 예민한 센서를 발달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나 스스로의 느낌을 자각하는 법을 계속해서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의 어떤 사건, 내가 특히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그 사람 기분은 어땠어? 그때 나랑 같이 있었던 그 사람 기분이 어땠지? 이렇게 생각하면 막 술술 다 나와요. 근데 그때 내 기분이 어땠지? 라고 생각을 떠올려 보려고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진짜 많아요.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어떤 과거의 사건을 물어보면 나의 감정을 되게 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걔가 그때 나한테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내가 진짜 화났다니까? 진짜 어이없었다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내 감정을 오히려 더 무딘 사람이 잘 자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함이라는 무기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민한 사람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강하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용납하고 무엇을 싫어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눈치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처음 가는 어떤 집단,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잘 맞춰주고 잘 적응하고, 새로운 회사 같은 데 가도 굉장히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상대방한테 감정이입을 하고 상대 입장을 생각하고 세상을 상대방의 눈으로 지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에 나 스스로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양보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순간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순간들이 오죠. 그래서 스스로를 딱 중심에 두고 나를 중심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막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다가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 근데 누가 나한테 강요한 적은 없어요. 근데 왜 나만 맞춰야 돼? 왜 주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막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사춘기처럼 확 오면서 엇나가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들 사이에서 굉장히 희생하고 뭐랄까 내가 힘들다 라든지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라든지 이런 말들을 좀 잘 못하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내가 힘든 줄도 모르고 당연히 내가 힘든 줄 모르니까 가족들도 내가 힘든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쌓인 게 확 터지면서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해 하면서 이게 많은 장남들이 공감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막 뒤집었어요. 부모님 깜짝 놀람.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이야기를 안 해서 괜찮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근데 사실은 저도 제가 괜찮은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왜 나만 맞춰야 돼? 이러면서 확 폭발하고 갑자기 이제 삐딱하게 굴었을 때는 이게 원래부터 스스로를 잘 감지하고 스스로를 많이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챙기던 거랑 갑자기 폭발한 예민한 사람이 몰라 나 이제 나를 챙길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태도는 되게 다르대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중심을 잘 잡는 사람이 취하는 자연스러운 자기 보호와는 다르게 굉장히 독단적이고 경직되어 있을 때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사람보다 더 민감한 지각력을 가진 사람은 사실 삶 속에서 더 많은 기쁨과 행복과 내적 풍요를 경험할 수 있다. 전에 제가 제 영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면은 변화가 큰 것, 예를 들어서 비싼 물건이 갑자기 생겼다 라든지 새 물건, 최신 핸드폰 이런 것이 새로 생겼다 해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늘 있던 아주 사소한 것에서 변화를 잘 감지해야 그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감지 능력이 조금 더 탁월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민함과 높은 지능 사이에 상관관계가 뚜렷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민한 사람들은 사실은 더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나치게 무딘 사람과 어울리기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민하다는 걸 굉장히 혐오할 때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별나 보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예민하다 보니까 내가 예민하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예민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도 되게 예민하게 감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별나 보이지 않으려고 작은 것까지 신경 쓰면서 더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내가 가진 내 본질적인 특성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근본적으로 고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특징을 혐오하고 부정하고 이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좀 긍정적인 면을 확대해서 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민하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을 잘 조율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조율도 되게 잘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불편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빨리 눈치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의 행복을 조금 더 열심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관심을 외부에서 내면으로 돌리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이게 관심을 외부에서 내면으로 돌리기 시작하니까 내면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세히, 더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는 발전 속도가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이 특성을 더 잘 살려서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공예라든지 아니면 조향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저는 귀로 듣는 거 굉장히 예민한데 향은 또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서 조향은 좀 맞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장점을 살려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돌봄의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적성에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하기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고, 저는 수의사니까 항상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자리에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도 남들보다 더 많이 받지만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연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억울함 중에 하나가, 예민한 사람은 나쁜 연애 상대라는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민한 사람이 나쁜 연애 상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민함은 사실 예민한 게 아니라 내 기분대로 꼬장을 부리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내 기분대로 거르지 않고 내 기분을 표현하는, 무던한 사람도 기분 변화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민하고 예의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연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남의 마음 그리고 남의 불편함을 더 빠르게 더 자세하게 캐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사람의 리액션이 이렇더라, 기분이 더 좋아지더라, 기분은 나빠하더라, 이런 것들도 더 빠르게 캐치하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좋은 부모나 좋은 양육자나 좋은 교육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결정적인 건, 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이 많고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 허무맹랑한 소리로 계속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떠들 수 있는 유튜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예민한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저 스스로 좀 변했냐면, 일단은 예민함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세상뿐 아니라 나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요즘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민함으로 타인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을 때, 요즘 저는 이제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동물병원에서 만나는 고객들이죠. 고객들에게 사실 너무 많이 에너지를 쏟는 편이에요. 한 명 한 명에게. 저는 매일 일하고 매일 막 20명에서 40명의 사람들을,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너무 예민해서 어떤 기분이 드냐면, 매번 보호자를 상대할 때마다 면접 보는 것 같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구나, 내가 너무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차리고 그 에너지를 내부로 자꾸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나지 않아 보이려고 노력할 때마다 그때마다 더 예민하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예민한 재능을 일에 더 잘 발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에서 또 좋은 구절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제때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삶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다. 그러면 외부 세계와 접촉할 때마다 에너지를 잃게 되고 자기 색깔을 내고 선을 긋는데 문제가 생긴다. 반면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중심을 잡고 자기 정체성과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충만하다. K2님께서 생각이 많은 거랑 생각이 깊은 거랑 같은 듯 다른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어떤 짤 같은 걸 봤는데, 그 상담사한테 어떤 내담자가, 선생님 저는 생각을 너무 깊게 해서 힘들어요 그랬더니, 상담사분이 팩트폭력을 하셨는데, 생각이 깊은 게 아니라 얕고 많은 겁니다 라고. 얕고 많아서 힘든 겁니다.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은 짧고 깊게 해서 그 생각이나 고민을 빨리 끝내버린다고. 그런데 얕고 넓게 많이 하는 사람이 보통 고통스러워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나도 생각이 얕고 쓸데없이 많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요즘은 어떤 우리가 고민이 생기면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너무 마음이 힘들면 그게 버거우니까 잠으로 도망쳤어요. 다행히 저는 잠에는 어떤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서 웬만큼 고민이 있어도 잠이 들어요. 잠으로 회피하고 나면
그 생각의 조각들이 자잘자잘하게 남아서 오랫동안 나를 시달리게 하고 뭔가 애써 모른 척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버스에 앉아있는데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근데 애써 막 모른 척해. 그러니까 쳐다보는 그 시선이 계속 느껴져. 근데 애써 못 느낀 척해. 애써 못 들은 척해. 이런 거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민이 분명히 있어. 근데 나는 그 고민을 하기가 싫어. 너무 마음이 아프거나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막 여기에서 그 고민이 막 맴도는데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다른 거 재밌는 거 한다. 나는 즐겁다. 이러면서 그 고민을 애써서 신경을 안 쓰는 척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면서 에너지를 계속 소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빠지면 회피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오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생각하지 말자, 잊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진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불쾌해,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 그러면 두려워하는 거를 더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예 날 잡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도대체 뭐야? 난 뭘 두려워하는 거야? 확실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일이 진짜로 내 삶에 벌어졌을 때 나한테 일어날 최악의 상황은 뭐야? 이런 것들을 열심히 생각을 해서 끝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얕게 많이 쓰잘데기 없이 자잘하게 하는 것과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의 차이를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